아이스크림 뉴스크림 최민호의 아이스크림. 유달리 사건 사고가 많았고 말이 많았던 6월이 지나가고 7월로 접어들었습니다. 올해는 날씨가 예사롭지 않게 일찍 더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이 더운 날씨에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더위에 또 어떤 아이스크림을 준비하셨는지 몹시 궁금합니다. 예, 정말 날씨가 아주 정말 더워지고 있네요. 올여름 폭서가 올 것이라는 말도 하는데 참 걱정입니다. 이럴 때 시원한 아이스크림 덕 생각나시죠? 네. 한 감독님 혹시 감자 좋아하세요? 아유, 감자 너무 좋아하죠. 또 감자탕 같은 그 요리도 맛있고요. 예, 포테이토 칩이나 그 프렌치 프라이 같은 그런 스낵도 굉장히 제가 좋아합니다. 맞지요. 감자 참 맛있지요. 제가 엊그제 길을 오다 보니까 밭에서 이제 감자를 캐신 분들이 감자 캐는 계절이 이제 지나가고 있잖아요. 아, 네네네. 요즘도 이제 감자가 이제 수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아, 예. 이 호남 지방에서는 요즘 6월 달에 나오는 감자를 하지 감자라고 해서요. 예전에는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네. 그렇군요. 감자가 나오는 지금 시기군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하지 감자라고 한다면 하지철에 나오는 그 감자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조금 지났습니다만은. 근데 그 맛있는 감자에 아주 슬픈 사연이 많죠. 이 감자가 그렇지만 굉장히 고마운 작물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은 그 하지철에 나오는 감자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해서요. 아, 좋습니다. 네. 감자는 예전부터 구황작물이라고 했어요. 흉년에 배고픔을 구하는 작물이라는 뜻이지요. 예전에 6월 초면 농민들이 생명을 걸면서 가슴 졸이며 기다리던 그런 절기였습니다. 바로 보리 수확이 끝나고 벼 모내기를 하는 시기였거든요. 네. 굶주리면서 보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시기를 보리고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해 보리마저 흉년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비극이 시작되는 거죠. 그때 목을 메고 기다리던 작물이 네. 바로 하지감자였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 감자를 대표적인 구황작물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짧은 생육 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자는 아주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고요. 쌀 농사가 어려운 강원도 같은 데서도 감자는 잘 자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원도에 감자를 많이 심었죠. 네네. 감자바위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아, 네, 그렇군요. 감자는요, 3개월이면 수확합니다. 그 4월에 심어서 6월 중순이면 벌써 먹기 시작하죠. 맞습니다. 영양분도 풍부합니다. 감자를 땅에서 나는 사과라고도 하는데 그만큼 비타민 B1 또 비타민 C가 풍부하다고 하는군요. 단백질도 많아요. 그러니 구황식품으로서는 감자는 최고의 식량원이었습니다. 그 흔히들 구황작물로서 고구마 그리고 또 옥수수 같은 그 작물도 있는데 네. 그런 것들도 지금 많이 재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그 고구마는 기온이 따뜻한 남쪽 지방에서 잘 자라는 거고요. 네네. 옥수수는 지력을 많이 소모시킨다고 해요. 아, 예. 그리고 옥수수만 먹으면 펠라그라라고 하는 병에 걸립니다. 네. 어느 땅에서나 어느 기온에 관계없이 잘 자라는 작물은 역시 감자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감자가 주식으로 대접받는 나라가 많지요. 아, 예. 제가 몇 년 전에 러시아를 기차 여행을 한 적이 있어요. 한 15시간 정도 달리는 기차였는데 마치 2차 대전 때 영화 속으로 들어간 듯한 그런 기차였습니다. 네. 근데 승객들도 아주 허름한 그 서민층들이었는데 때가 되어서 식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도시락을 꺼내는 것이었어요. 네. 러시아 분들은 무엇을 먹나 하고 내심 궁금했었는데 도시락을 보고 제가 은근 놀랐습니다. 감자를 2알 정도 꺼내 식사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분들의 그 단촐한 식사에도 놀랐지만 감자로 식사를 하는 것에도 내가 조금 놀랐죠. 네. 알고 보니까 제2차 세계대전 중에 구소련의 레닌그라드가 독일에 2년 6개월 이상 포위되었을 때 그 소련 국민들이 연명한 것이 감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자는 러시아의 제2의 주식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실 우리도 예전에 빈곤했을 때 네. 뭐 가난한 사람들이 감자를 주식으로 먹었을 때도 많지 않았습니까? 그랬지요, 그랬지요. 아마 감자가 없었더라면 뭐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기근에 더 시달렸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헨리 홉하우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역사를 바꾼 씨앗 5가지라는 책을 썼지요. 그중 하나가 감자입니다.
감자로 인해서 인류의 역사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뭐 대단히 흥미로운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그 유럽 역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네. 그 감자는 처음에 악마의 식물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었대요. 예. 감자는 1600년대 황금을 찾던 스페인의 피사로가 남미 페루와 볼리비아 지방에서 감자를 보고 처음 유럽으로 전했다고 합니다. 아, 근데 처음 감자를 본 유럽 사람들은 생긴 것도 못생겼거니와 그 음습한 땅 속에서 줄기에 매달려 나오는 모습이 마치 죽은 시체를 연상시켰다고 해요. 네. 그래서 감자를 먹으면 나병에 걸린다는 둥, 죽어서 지옥에 간다는 둥 하면서 악마의 식물로 여기면서 돼지에게나 먹이로 주었던 거지요. 그러다 전쟁이 터져서 기근이 닥치거나 흉년이 되면 감자를 먹었는데 어쩔 수 없이 먹는 가난한 사람들의 슬픈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예. 더더구나 이 전쟁이 나면 모든 작물이 불에 타서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감자는 땅 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아, 상대적으로 피해를 덜 보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감자가 구세주가 되는 것이죠. 아, 그렇겠네요. 그러다가 프랑스의 감자 전도사라고 하는 파르망티에라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프로이센의 유명한 프리드리 대왕이 감자의 영웅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두 분이 감자의 진가를 알아본 것이죠. 파르망티에는 프랑스의 농업학자였는데요. 프로이센과 전쟁을 할 때 감옥에 갇혔습니다. 네. 그 1년 동안 감옥에서 감자만을 먹었는데 감자만 먹고 건강하게 나온 파르망티에는 그 후에 감자 전도사가 됩니다. 그래서 각종 감자 요리를 개발해서 귀족들에게 선보이죠. 네. 그래서 프랑스 감자 요리에 파르망티에라는 이름이 많이 붙어 있는데 바로 이런 연유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예. 반면에 그 프로이센의 프리드리 2세는 감자의 진가는 알아보았는데 감자를 천대하는 백성들을 설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자를 귀족들만 먹는 음식이라고 은근히 홍보하면서 일반 농민들은 감자를 재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선포를 했다고 그래요. 네. 그러면서 낮에는 경비를 세우고 그러니까 이제 호기심에 일반 농민들이 몰래 감자를 훔쳐가는 것이에요. 네. 이제 그것을 눈 감아주었죠. 그렇게 해서 감자를 보급시켰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독일 요리에도 감자가 참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 프리드리 대왕을 감자 대왕이라고 부르죠. 그 감자 대왕 프리드리 왕의 묘에는 지금도 참배객들이 감자를 놓고 간다고 합니다. 아, 참 재밌는 유래 같네요. 그 감자 때문에 그 생긴 역사의 변화라고 말씀드렸는데 하이라이트는 아일랜드입니다. 예. 그 1800년대 유럽으로 감자가 퍼지면서 영국의 식민지라고 할 수 있는 아일랜드에서 영국인 지주들의 착취가 너무 극심해서 아일랜드 소재인들이 곡물은 다 상납하고 자신들은 오로지 감자만 먹고 살게 되죠. 네. 근데 감자를 먹으면서 오히려 기아 문제가 해결되니까 인구가 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18, 19세기에 폭발적인 인구 증가가 있었는데 그것은 감자의 재배 확산하고 밀접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멜더스의 인구론이 이런 배경에서 나왔습니다. 아일랜드인들의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농산물은 산술급수적으로 느는 것이니까 곧 식량 부족 상태에 직면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론이었죠. 그런데 그러다가 감자에 입마름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삽시간에 이 감자 역병 때문에 아일랜드 주민들이 굶어 죽기 시작하죠. 네. 인구 800만 중에 1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어우. 19세기 이래 최악의 기근이었다고 하죠. 네. 1845년에서 약 5년 정도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견디다 못한 그 아일랜드 사람들이 미국과 캐나다로 이민을 가기 시작했어요. 이주민들은 그렇지 않아도 허약해져 있었던 차에 병에 걸려서 항해 중에 또 수많은 사람이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그 이주민들을 태우는 이민선은 떠돌아다니는 관이라고 이렇게까지 불렸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캐나다행 배에 탔던 약 10만 명의 이주민 중에 약 16,000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아, 10%가 넘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워낙 기근이 심하니까 이주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결과적으로 아일랜드는 1910년경에 인구가 800만에서 400만으로 반으로 줄게 됩니다.
반면에 미국하고 캐나다에서는 인구가 늘기 시작했죠. 그래서 미국만 해도 현재 3,400여만 명의 아일랜드계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 그리고 포드 자동차를 발명한 헨리 포드가 사실은 기근 때문에 아일랜드에서 이주한 바로 아일랜드 사람들의 직계 후손들이죠. 네. 그리고 미국 대통령 중에 22명이 아일랜드계라고 해요. 참. 우리가 잘 아는 예.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네네. 아일랜드 혈통으로 알려지고 아. 있어요. 모계 쪽이 아일랜드고 네. 북계가 케냐라고 합니다. 아. 바로 이러한 역사가 바로 감자로 일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세계 최대의 강대국인 미국의 오늘날의 역사가 감자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네. 말씀을 듣고 보니 감자 재배의 역사가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도 않은데 정말 엄청난 역사의 풍파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감자는 언제 들어오게 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는 유럽보다 훨씬 늦게 전파됐다고 그래요. 유럽에는 1600년대인데 우리나라는 1824년경에 중국에서 전파됐다고 합니다. 네. 당시 중국 사람이 강원도에서 인삼을 재배하는 것을 보고 인삼하고 감자를 바꿔 먹는 그러면서 감자를 소개했다고 하더라고요. 감자에 얽힌 이야기가 화려한 그 이야기만은 또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감자 뒤에는 늘 빈곤과 기근이라는 엄청난 메시지가 저는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감독님, 기근에 자연 기근도 있지만 인공 기근도 있어요. 인공기근요? 인공 기근. 네. 인간들의 욕심과 잘못된 신념 또는 그 정책 때문에 오는 기근을 우리가 인공 기근이라고 말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전쟁이 일어나면 상대방 적군이 못 먹게 하기 위해서 농작물을 다 불태우죠. 그러면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죄죠. 아유, 네. 전쟁 자체가 인공 기근이 있죠. 네. 또 지도자들이 정책을 잘못 펴서 야기되는 인공 기근도 많습니다. 조금 전 아일랜드의 대기근을 말씀드렸는데 아일랜드 주민들이 기근에 몰린 직접적인 원인은 감자역병 때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배경에는 영국인들이 아일랜드인들에 대한 심한 수탈이 있었습니다. 그 수탈이 너무 심해서 아일랜드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 먹을 수 있는 것이 감자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감자만 그 식량으로 의존하다가 감자 역병으로 흉작이 되니까 대량 기근으로 곧바로 이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당시의 영국의 곡물법이 바로 그 주범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의 지주계층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산 밀의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그런 규정을 만들다 보니까 기근이 와서 곡물이 필요한데도 값싼 밀의 수입이 거부되니까 서민들은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된 것이죠. 네. 흔히들 그 아일랜드 대기근이 감자 역병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만은 사실 그 배경에는 당시 지배층의 잘못된 신념, 잘못된 정치, 잘못된 정책에 의해서 가난한 백성들이 바로 굶주림으로 굶어 죽은 것도 사실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실 아일랜드는 그로부터 영국과 감정이 지금도 굉장히 복잡해요. 네. 사실 아일랜드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전쟁을 일으키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전쟁으로 인해서 아일랜드는 아일랜드 자유국가 또 북아일랜드로 분리가 되죠. 아무튼 지금도 영국과 아일랜드는 그 관계가 대단히 복잡합니다. 네. 감자로 인해서 이런 역사적인 은원이 오래 지속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감자 문제가 이렇게까지 그 오랜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인공기근과 그로 인한 외교적인 갈등까지 감자가 주는 의미가 이렇게 깊은 것인지 미처 몰랐는데요. 그렇죠. 오늘은 또 밭에서 수확되는 감자로 바로 이 아이스크림이 시작되었습니다만 오늘의 아이스크림을 또 무엇이라고 외치겠습니까? 감자만의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었죠. 그 사마천이 쓴 사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민이식위천이라. 즉 백성에게는 밥이 하늘이다 라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든지 백성을 굶기는 나라, 그 정부는 몰락의 길로 빠져든다는 것이고요. 사실 백성을 굶기는 위정자나 정부는 사실 존립 이유도 근거도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아주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를 굉장히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지도자와 그런 정부가 우리가 절실히 이제 지금 요구되고 있죠. 네. 저는 경제를 이길 수 있는 정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사람의 생명을 뛰어넘는 이념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흔히들 정치인들은 백성이 하늘이라고 외칩니다마는 백성이 하늘이라면 정작 백성들이 하늘로 여기는 것은 밥, 즉 경제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정자들이 정말 명심해야 할 말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백성이 하늘이라면 백성의 하늘은 밥이다. 이렇게 외치고 싶어요. 단순히 그 좀 단순한 말이지만 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좋습니다. 한번 같이 외칠까요? 예. 백성이 하늘이라면 백성의 하늘은 밥이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